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19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19화. 영웅이의 부해주는 대전의 처참한 광경을 돌아봤다. 홍산만마전의 광세 무인들은 절로 강력한 현경 고수들이었다. 아무리 많은 영웅이의 초절정 이상의 고수들이 때로 덤볐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영웅의 부해주 왕정철은 조금 착잡한 마음이 들었으나 한쪽에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 얼굴에 흑검정과도 같은 것을 묻힌 모호가 부해주 왕정철에게 다가왔다. 그는 처절한 싸움의 현장에 참전한 역전의 용사로 보였으니 그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으며 동료의 피인지 적의 피인지 회색 승복에 핏물로 쩔어 있었다. 저벅. 휴. 모호는 걸음을 잠깐 멈추었다. 그러다가 자신을 본 정철의 얼굴을 보며 쓴 미소를 짓고 다시 부해주에게 걸어갔다. 저벅. 척. 부해주께서는 무엇을 보시오? 총순찰 당주는 고생을 많이 하셨소. 뭐 제가 고생이랄 것이야. 영웅의 모든 무사가 다 같이 한 일이니 생색낼 것이 없소. 그런데 부해주는 무엇을 보고 계시오? 별다른 것은 없소. 홍산만마전의 모든 고수들을 참았는데 우리의 피해도 상당하오. 그것이 아픈 것이오. 그렇지요. 석가세종께서도 마음이 무척 아프실 것이오. 아미타불. 그런데 총순찰께서도 여러 군데 옷이 찢겨 있으며 핏물이 배어 있소. 부해주께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을 것이오. 나의 상처는 가벼운 상처이지만 우리 영웅의 특무조 무사들은 너무 많은 인명을 잃었소. 그리고 오늘 일로 무인의 생명을 잃은 무사도 있으니 두 사람이 처절한 현장에서 약간의 시간으로 담소했으며 이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들 중심으로 무사들이 모여들었고 영웅이의 수뇌들도 부해주에게 다가왔다. 잠시 후 서로 위로한 후에 왕정철의 명령으로 대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단 영웅이의 죽은 무사들은 약 20여 명이었다. 남아있는 100여 명 중에 온전한 무사 60여 명은 3명이 한 조를 이루었으며 영웅이의 무사 사체를 밖으로 내갔고 홍산만마전의 마인 10명은 가운데로 모아놓았으며 이후에 화굴산으로 모두 녹여버렸다. 마인들은 반각이 못되어 모두 녹아버려 바닥이 한 줌의 액체가 되어버렸으니 부해주, 우리는 이제 회주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소? 그는 바로 영웅이의 본공인 천이살 모용상구였다. 그도 옷이 군데군데 찢겨 있었으며 이마는 검상에 의해 피가 조금 흘렀으나 상처는 시간이 흘렀는지 피딱지가 덮여 있었다. 본공께서는 금창약을 바르셔야겠습니다. 별거 아니요. 오늘 나처럼 잔상처를 입은 자들은 부직이 쓰일 거요. 그것보다 회주를 찾아야 하지 않겠소? 그것은 회주께서 홍산만마전의 무사들을 처리하면 속히 대전에서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마전의 전주는 홀로 상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습니다. 폭강성은 오로지 회주님만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니 그들의 특별한 능력은 인간이 상대할 수 없으니 말이요. 네, 이제 두 분 봉봉께서는 영웅의 무사들을 데리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소, 부해주. 그렇게 허리다. 천이살 모용상구는 쓴 미소를 짓고 영웅의 무사의 무리들에게로 갔으며 그는 총순찰 당주 모와 몇 마디를 나눈 후 영웅의 남은 무사들을 모아서 무리를 지어 홍산만마전 내전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이곳으로 들어온 길을 따라 다시 홍산 밖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제 홀로 남겨진 부해주 왕정철도 천천히 걸어 나갔으며 저벅. 왕정철은 이제 다시 이곳 홍산만마전의 내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짐작에 돌아보았으며 그는 좌에서 우로 쓸어보았으니 홍산만마전주 대전은 거대한 공간이었으며 지금 이곳은 매우 답답한 공기였으니 곳곳에는 마귀와 아수라 혈기가 자욱하게 검은색 운무가 되어 바닥에 깔려 있었다.
대전 중앙에 황금색 빛이 신비롭게 주변을 밝히고 있었으니 그 빛은 바로 이건의 조각과도 같은 신형이었다. 이 황금빛은 강력한 성기를 두르고 있어서 마귀와 아수라 열기가 접근도 못하고 있었다. 반시즌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수라 광소는 대전에 울리고 있었고 우하하하하 우하하하하 녀석은 아직 대전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녀석이 심기가 제법 깊군. 이거는 육합전성의 소리에 집중하여 폭광성의 순회였던 용주의 진주가 숨어있는 곳을 찾고 있었으며 그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다. 후후후후 드디어 시작하려는 것인가? 이때 녀석아, 내 녀석이 그동안 우리 폭광성을 하나하나 소멸시켰다는 것을 나는 짐작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아수라 대제께서 이 땅에 내신 폭광성의 무리를 잡아먹을 수 있었던 것이냐? 후후후후 잡아먹었다. 그것은 내 놈들이 태양산 대역곡 8천여 배서 힘약한 폭광성을 잡아먹었지. 난 폭광성을 잡아먹은 적이 없어. 넌 그곳에 축주를 데리고 가서 더 많은 아수라 혈기를 숙성시키지 않았나? 이런, 그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비사이건을 그것도 알고 있더란 말인가? 내가 순순히 나와서 나와 결하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여전히 대전에는 육합전성이 울렸으며 이건의 말에 홍산만마전 전주 도량은 한동안 침묵했다. 끼익 끼익 쿵. 대전 24개의 거대한 기둥 사이에 사람 3배 크기의 철문이 있었고 이 24개의 철문이 열린 후에 거대한 현랑들이 나왔다. 지금 이건이 있었던 곳은 이건이 미로를 파괴시켰을 때 쌓여 있었던 흙가루와 벽을 잃었던 작은 돌덩이들이 수북하게 쌓인 곳이 곳곳에 보였다. 크르릉 크르릉. 이건의 귀가 쫑긋하고 움직였으며 한달은 굶주린 현랑이라니. 녀석들은 마치 대천 축국의 코끼리 같은 크기의 대랑들이군. 쉽지 않겠어. 이거는 서영마불인 만수존자의 만수조 종수를 알고 있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이 이 현랑들은 이건이 보낸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다. 흐흐흐흐. 난 말이야. 솔직히 내가 좀 무섭구나. 내가 가진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말이야. 내 녀석을 좀 조사했는데 너의 지난 과거가 조금은 재밌더군. 길게 말하는 것은 조금 번거로우니 거두절미하고 너는 세상의 금수를 모두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내가 키우는 개들에게 내 녀석의 술수가 먹히지 않도록 장난 좀 쳤지. 후후후후. 이거는 도량의 말에 웃음을 흘렸다. 녀석, 지금 너 수레를 떠는 것이냐? 내 녀석은 내 놈의 개들에게 숙련고를 먹였구나. 육선문의 문주, 홍산만마전의 전주 도량은 이건의 말에 유구무원이었다. 그는 아마도 내심경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키우는 것들에게 숙련고를 먹였다는 것은 오직 나만 아는 사실인 것을. 그는 지금 어두운 공간에 있는 듯하였고 그렇게 어두운 곳에 있지 말고 나와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은 어떤가? 좋아. 조만간 나가지. 하지만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다. 내가 준비한 것으로 내 놈의 힘을 좀 빼고 나가서 마무리하지. 그래. 그렇다면 빨리 시작하지. 나는 이곳에 들어온 시간이 좀 길어져서 조금 고단하군. 광활한 녀석. 기대할 만할 것이야. 우하하하. 우하하하하. 하? 나의 자식들아. 녀석을 물어서 찢어버리고 뼈조차 봤으며 또한 잘게 씹어서 아주 이지러지게 만들어라. 24마리의 현랑은 천천히 대전 중앙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이들 현랑의 무리가 아무리 숙련고로 인해 도량의 조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야수의 본능은 살아있었다. 이들 현랑의 습성은 오직 무리를 지어 사냥한다는 것이고 더욱이 현랑의 대장은 언제나 사냥감을 놓고 무리가 최고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주도했다. 현랑을 상대할 때는 언제나 목을 타고 흐르는 대동맥이 물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곧 죽음이니 말이다. 크르릉 크르릉. 현랑들은 이건이 있었던 대전 중앙으로 천천히 걸었으나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건을 중심으로 하여 좌측으로 돌았다. 이들 24마리의 현랑은 모두가 거의 같은 크기였으나 이 무리를 이끄는 녀석으로 보인 특이한 현랑이 있었는데 이 현랑은 다른 현랑보다 조금 작아 보였다. 저기 저 녀석이 이 무리의 대장이군. 비록 다른 녀석보다 작지만
다른 녀석보다 풍기는 야수성과 기세가 더욱 뛰어나니 말이야. 이건이 속으로 생각했던 이 현랑은 조금 작은 크기였으나 그렇다고 사람에 비해 작은 덩치가 아니었으며 다른 녀석들이 코끼리의 크기라면 장강 이남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색 물소와 같은 크기라 보면 좋을 것이다. 녀석의 두 눈 중에 한 눈은 볼 수 없는 상처가 있었으며 또한 이건이 자세히 보니 녀석은 비록 순화를 굶었지만 다른 녀석보다 조금은 마른 체형의 현랑이었다. 녀석은 최적화되어 있구나. 분명히 다른 녀석보다 저 녀석을 길들이기 쉽지 않았겠어. 이건의 눈의 대장 현랑은 근육과 외모로 인해 강력한 야수성과 최적화된 최고의 현랑으로 평가하는 것 같았다. 으르렁, 으르렁. 이건의 눈이 대장 현랑의 한쪽 눈과 마주치니 녀석은 으르렁거렸고 다른 23마리의 현랑도 이건에게 강한 적대감을 인지하였는지 같이 으르렁거렸다. 으르렁, 으르렁. 녀석의 눈빛을 보니 좌측 3마리 우측 3마리가 나에게 덤빌 것 같구나. 이건이 대장을 보며 추측했을 때 으르렁, 으르렁. 파닥파닥 타타타타타 팍. 파닥파닥 타타타타타 팍. 6마리의 현랑은 뛰기 시작했고 좌우로 왔다가 갔다가 하다 이들은 모두 튀었으며 그리고 힘차게 달려서 이건에게 덤벼들었다. 녀석들, 감히 내 녀석이 지금 숙련고로 지배받는다고 해도 미물인 녀석들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목숨을 노리다니. 휙킥, 휙킥, 휙킥. 슈슈슈, 슈슈슈슈, 슈슈슈. 석, 석. 6마리의 현랑은 제법 대오를 맞추어 이건에게 덤벼들었는데 6마리가 한 번에 이건에게 달려든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어 이건을 덮치고 있었다. 마치 군용에서 나온 병사들이 대오를 맞추어 적을 상대하는 모습과도 같았다. 휙킥, 휙킥, 휙킥. 슈슈슈, 슈슈슈슈, 슈슈슈. 척, 척, 착착착. 이거는 제연미라보라는 현묘한 도가 보법을 밟으며 녀석들을 피해 나갔다. 현랑들은 두세 번 번갈아 가면서 이건을 향해 튀어올라 이건의 신형을 물거나 발로 상처를 입히려 하였으나 매번 실패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건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 6마리 현랑은 이건을 중심으로 더 근거리에서 좌측으로 돌았다. 제연미라보는 시각이라는 감각을 마비시키는 현묘한 묘리가 담긴 보법이었다. 이 보법이 펼쳐지면 상대 무사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분명히 바라보는 지점에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곤을 출수하거나 검에서 검기를 날릴지라도 적이 이 보법을 펼친다면 전혀 엉뚱한 장소에 곤과 검기가 쇄도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랑들은 전혀 엉뚱한 곳을 물거나 발로 이건을 뭉개려 했으니 말이다. 제염미포, 설락, 쾌권, 현천, 압정, 슈슈슈슈, 스스스스, 퍽퍽퍽퍽퍽퍽, 콱콱콱콱, 콱. 이거는 매우 천천히 움직였지만 역시 도가의 연기가 담긴 제연미라보의 정수인 보법을 밟았으며 현랑들은 이건이 다가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역시 제연미라보의 착시 현상이 발동했으며 현랑들은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사이에 이건에게 쳐맞았다. 깨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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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랑들은 정말 우습게도 동네 똥개들의 신음을 내며 쓰러졌는데 녀석들은 바닥에 넘어져 4개의 다리를 부르르 떨다가 죽어버렸으며 녀석들의 코에서 숙련고가 빠져나왔으니 역시 이거는 어김없이 지풍으로 마무리한다. 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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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퉁 퉁 퍽퍽퍽퍽. 사실 이건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천천히 흘렀지만 나머지 18마리의 현랑들은 동료가 쓰러짐과 동시에 모두 하나같이 무섭게 질주하며 이건의 목덜미를 노려왔다. 지금 이건의 다리는 매우 어지럽게 움직여서 일반인들이 이를 보았다면 이건의 다리가 보법을 밟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랄하는 모습이었으니 도대체가 이거는 전무후무한 폭광성과의 대전을 이같이 시작을 알리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